형님들, 먼저 가장 뜨거운 주식 이야기부터 하죠. 바로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GTC 행사 갔다 온 뒤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한번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게 될 수도 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5월 23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워낙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실망감도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잠재운 결과를 내비쳤습니다. 1분기 매출은 무려 26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역시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427%, 그러니까 5.3배 상승해서 한화로는 거의 30조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을 견인한 주력 제품은 당연히 AI용 GPU였고, 특히 2022년에 출시된 호퍼 아키텍처가 주요 판매처였습니다. 이 호퍼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H100, 그러니까 호퍼 아키텍처 H100이 약간 가성비가 안 좋다. 그래서 H100 말고 그 다음 블랙웰 아키텍처, 그러니까 B100, B100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그때 사야지 라고 생각한 고객들도 그만큼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존도 그런 고객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호퍼가 잘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며 AI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제품 출시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차세대 아키텍처인 블랙웰 또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출시 시기가 좀 빠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CPU, GPU, 그리고 스위치, NIC 카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제품들을 더 짧은 출시로 출시할 계획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출시 주기가 2년이었는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서 1년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젠스낭 CEO는 AI 기업들이 기술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성능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신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AI가 등장하면서 기술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인들 제품 빨리빨리 써야 니들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아직도 수많은 공공 연구기관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사 같은 곳도 인텔의 CPU 기반 서버를 아직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관들이 곧 대규모 GPU 구매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하지가 않으면 결국 중요한 연구 성과 경쟁에서 밀려날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는 엔비디아의 과거 라이벌 AMD에 대한 소식입니다. AMD CEO가 큰 누나라는 별명을 지닌 분이 있어요. 바로 리사수 CEO인데요. 이 리사수가 지난 5월 24일에 아이맥 테크놀로지 포럼이라는 행사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본인들의 현황과 또 전략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들고 왔어요. AMD에 따르면 딥러닝 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AI 모델들의 크기가 매년 2배씩 증가해왔는데, 생성 AI 혁명 이후로는 이게 매년 20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혁신의 속도가 AI 속도에 못 따라간다라는 게 그 핵심이 되겠는데요. 상황이 이러니까 마이크론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메모리 반도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리사수 CEO가 이제 AMD는 2027년까지 전력 효율성을 100배 향상시키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천명을 했는데요. 이처럼 에너지 소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최근 AI 모델의 크기와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사수는 반도체 기업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SMR에 있죠.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모듈 같은 원전 얘기를 하는 점이 좀 재밌는 점이었었습니다. AMD는 그런데 반도체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결국 실리콘 기술을 새롭게 또 들고 나왔습니다. 리사수 CEO는 AMD가 3나노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전력 대비 성능, 그러니까 전성비를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거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3나노 공정 수준에서 기존 FinFET이 아니라 GAA FET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건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AMD가
TSMC한테 주로 본인들의 핵심 AI 칩을 외주로 발주를 넣어서 이렇게 생산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TSMC는 GAA를 2나노부터 적용하는 업체예요. 그럼 이 말은 뭐다? 결국 AMD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협력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AMD는 대만에 아시아 첫 R&D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딱 제출을 한 상황이고, 대만에서 칩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예정이라는 사실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AMD의 R&D 센터가 대한민국에 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대만으로 낙점된 게 참 애석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삼성과 AMD의 협력 가능성이 케미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특히 4월에는 삼성이 AMD에게 4조 원 규모로 HBM3E의 수주를 따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 두 업체가 파트너십은 여러 방면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최근에 아주 호사다마로 가득한 역시 오픈 AI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번 유토피아에서 오픈 AI의 그 허를 연상시키는 그 AI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길 그 핵심은 바로 그 영화 허에서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닮은 보이스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능이 너무 선진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영화에서 AI 목소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픈 AI를 막 비난을 하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네, 물론 이유는 자신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도용했다라는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GPT-4o, 그러니까 보이스 엔진의 그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랑 충분히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비슷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제기한 소송전에서 그녀가 승소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이슈는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조금 불러일으키면서 GPT-4o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픈 AI의 한 개발자는 보이스 엔진이 6월 3일에 출시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글을 딱딱딱딱 남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촬영일이 6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밀린 것 같습니다. 몇 주 정도 더 밀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6월 10일에 애플의 가장 중요한 또 연례 행사가 있죠. 바로 WWDC라는 개발자 회의인데 여기서 오픈 AI에 대한 보이스 엔진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지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4o가 아니라 GPT-4의 정식 후속자, 정식 계승자는 차세대 GPT-5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GPT-5가 훈련 비용이 무려 한 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GPT-4가 만들어질 때의 비용보다 17배나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GPU를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된다라는 말로 귀결이 되니까요.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픈 AI에게 부정적인 사건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선 오픈 AI를 나간 주요 인력들이 오픈 AI를 딱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오픈 AI가 너무 조급하게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효과적인 규제 정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설파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2주 전쯤에는 오픈 AI의 조금 기행적인 근로계약에 관한 폭로도 있었습니다. 오픈 AI를 퇴사한 직원들이 60일 안에 회사 공개 비방 금지 서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스톡 옵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전직 직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오픈 AI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할 수 없게 만든 계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박탈한 셈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비난 금지 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조차 잘 안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해고된 직원은 회사 재량에 따라 그 지분, 스톡옵션 지분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제보도 있었습니다. 사실 샘 알트만이라든가 오픈 AI는 이 소식을 듣고 물론 우리들은 몰랐고 실제로 지분을 취소한 일도 없었으며 이 계약 의무를 해제 중이다라고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 공개 비방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 AI의 외부 문제가 폭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참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팝콘 먹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요즘 날씨 너무 더워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틀고 자는데 감기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도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 유토피아는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